어머님, 이제는 따로 지내셨으면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요즘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약값이랑 병원비 솔직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진수가 옆에서 중재하듯 나섰다. 엄마, 우리도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결국은 나가라는 소리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동안 같이 살면서 불편했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엄마가 계셔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형편이 버거워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다. 내 손으로 짓던 집이니 내 발로 나가마.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잡았던 그 손이었는데 이젠 잡을 곳이 없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지요. 평생 바다에서 자식을 위해 물질하던 여인이 노년에 버림받는 현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불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의 용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밀려오는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 눈물 속에서도 다시 숨을 고르는 법을, 그리고 끝내 자신을 밀어낸 세상 앞에서 어떻게 당당히 서는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동의 다음 장면을 함께 해주세요. 현관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가방 속엔 낡은 장갑, 바다 조개 목걸이, 그리고 젊은 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발을 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걸었다. 걸음마다 발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딜 가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바라봤다. 아무리 봐도 가본 곳이 없었다. 그냥 아무 방향이나 가고 싶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앞이 자꾸 흔들렸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몰랐다. 그래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 숨부터 쉬자. 그게 먼저지. 밤이 되자 시장 불빛이 보였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내가 살던 바다 냄새와 닮아 있었다. 길가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아주머니, 일 찾으세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생선 손질할 사람 구해요. 힘들어도 괜찮으면 내일 나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세상에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직 있다는 게 그저 감사했다. 그날 밤 나는 시장 근처 공원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하나도 안 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눈을 감고 생각했다. 오늘은 나가는 날이었고 내일은 버티는 날이겠지. 그렇게 다시 하루가 시작되려 했다. 새벽 공기가 축축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걷다 보니 어느새 시장 입구였다. 손수레가 줄지어 세워져 있고 사람들 손엔 장갑 대신 고무 비닐이 끼워져 있었다. 그 틈에 서 있으니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들어온 기분이었다. 이모님 일 찾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생선 손질할 사람 구해요. 손 빠르면 내일부터 나와요. 손질은 할 줄 압니다. 해녀였어요. 예, 바다에서 반평생 살았죠. 그럼 잘 됐네. 내일 4시까지 나와요. 그때 봐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뭉클했다. 집도 이름도 잃은 줄 알았는데 내일 나올 자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그날 밤 시장 옆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된 장갑을 손에 껴봤다. 바닷물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잠깐 눈을 감으니 물속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귓가에 퍼졌다. 들어가고 참고 나오면 된다. 예전에도 그렇게 버텼지. 오늘도 다르지 않다. 내일은 새벽 4시 다시 숨을 고르며 들어가야 한다. 새벽 4시 시장 골목마다 불빛이 켜졌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얼음 긁는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아주머니가 맡겨둔 문어를 손질했다. 머리를 갈라 내장 빼고 빨판을 정리하고 살을 찬물에 씻었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예전의 바다가 떠올랐다. 어머님 손끝이 진짜 빠르네요. 이 손이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손이 먼저 움직여야 했죠. 이모님 내일도 나와요. 우리 사장님이 찾는 손이. 이런 손이에요. 그날 오후 그 아주머니가 나를 이끌고 옆 가게로 데려갔다. 간판에는 바다내 음식당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안은 깨끗했고 냉장 진열대 위에는 전복, 소라, 문어가 가지런했다. 해녀 출신이세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예,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일 찾는 노인일 뿐이죠. 그럼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가 내민 전복을 살짝 눌러봤다. 좋은 거네요. 살이 단단하고 냄새도 깨끗해요. 이야, 손끝이 다르네요. 젊은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그날부터 나는 이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밥이 따뜻했고 사람들 말투가 거칠지 않았다. 손님들이 찾아와 물었다. 이건 어떻게 삶아야 맛있어요? 전복은 오래 삶으면 질겨요.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궈야 부드럽죠. 사람들이 웃었다. 역시 바다 사람은 다르네. 그 말에 괜히 어깨가 펴졌다. 며칠이 지나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이모님 손님들이 자꾸 물어요. 그 바다 이모 오늘도 계시냐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오랫동안 버려진 이름 대신 바다 이모라는 새 이름이 생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방 속에서 낡은 장갑을 꺼냈다. 손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 손 아직 괜찮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사이 가게에 사람이 부쩍 늘었다. 전복죽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다. 가게 앞엔 대기줄까지 생겼다. 이모님, 여기 전복죽 둘이요. 조금만 기다려요. 각 끓인 거라 금방 나와요. 이젠 내 손이 분주해도 힘들지 않았다. 식당 주인도 웃으며 말했다. 이모님 덕분에 요즘 매출이 2배예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펴졌다. 한때 물질하던 그 손이 이젠 사람들에게 밥을 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다. 혹시 사장님 계세요? 왜요? 저 지역 방송국인데요. 우리 동네 숨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모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순간 손이 멈췄다. 내 이야기를? 예. 전복 손질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예뻤다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이모님처럼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뭐 있는 그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날 촬영이 끝나자 카메라 감독이 내게 물었다. 이모님,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행복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아요. 방송은 일주일 뒤에 나갔다. 그날 밤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모님 방송 봤어요. 그 손맛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다음 날, 가게 앞에 낯선 얼굴들이 줄을 섰다. 누군가는 꽃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힘내세요 라는 쪽지를 두고 갔다. 그 따뜻한 말들이 낯설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내가 이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가게에서 불을 끄려는데 진열대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의 나는 그때보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조금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괜찮겠지. 작게 중얼거렸다가 그 말이 어딘가 낯설게 들렸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다 다시 한번 가게 안을 돌아봤다. 바다내 음식당. 그 글씨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차가웠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걸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그걸로 됐지.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문 앞 간판이 흔들리며 덜컥거렸다. 바다내 음식당이라는 글씨가 바람 속에서 반짝였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설거지를 마무리하려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손에 쥔 수세미가 멈췄다. 고개를 드니 진수가 서 있었다. 그 옆엔 며느리가 있었다. 둘 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웬일이냐? 입에서는 담담한 말이 나왔지만 심장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진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방송 봤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실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 좁다더니 그 말이 맞네. 며느리가 가게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가게가 정말 예뻐요. 냄새도 고소하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살다 보니 내 손으로 밥 짓는 일 말고 남는 게 없더라. 진수가 잠시 뜸을 들였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그 얘기를 하려고요. 무슨 얘기? 우리 가게가 좀 힘들어요. 보증이 필요해서 잠깐 엄마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에서 오래 눌러뒀던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났다. 또 내 이름이냐?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진수야, 내가 평생 물에 들어가며 너 밥 벌어먹였을 때 내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니?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땐 몰랐어요. 근데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정말 이번 한 번만.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매번 난 내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내줬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예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힘들지. 근데 세상에 나만 안 힘든 줄 아냐. 너희 힘든 만큼 나도 숨 막히게 살아왔다.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해졌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젠 내 이름 내 거로 둘 거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가게야.
너희가 아니라. 진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평생 내 대신 숨 쉬어줬잖아. 이젠 내 숨은 내가 쉬어야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 미안함과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가라. 나는 짧게 말했다. 이 손으로 문 닫기 전에 그들은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어졌다. 남은 건 씻지 못한 그릇 몇 개와 손끝에 남은 미지근한 물기뿐이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이제 됐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내 이름을 되찾은 날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가게는 평소보다 더 붐볐다. 사람들은 전보다도 더 진지한 얼굴로 내게 인사했다. 이모님 방송 다시 나왔던데요. 방송이요? 예, 그날 이후 반응이 좋아서 재편집본이 올라왔대요. 바다내 음식당, 어머니의 손맛이 만든 기적이라고.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잠깐이라도 궁금해져서 휴대폰을 켰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고 있었다. 댓글엔 수천 개의 글이 달려 있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손에 묻은 삶의 흔적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모님 꼭 건강하세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닿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낯익은 그림자가 문가에 섰다. 며느리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머님, 잠깐만요. 나는 손을 멈추고 바라봤다. 그날 죄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방송 보고 울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불 꺼진 가게에 불을 다시 켰다. 안으로 들어와요. 추운데 서 있지 말고. 방금 끓인 전복죽이 조금 남았어요. 괜찮아요. 괜히 민폐일까봐. 그랬어요. 한술 뜨고 가요. 맛은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뜨거운 죽김만 천천히 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수 씨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쉽게 말했던 걸 알고 있대요.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건 세월이 알아서 할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다. 고마워요, 어머님. 밥 다 먹었으면 그릇 내려놔요. 내가 씻을게. 제가 할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그릇을 닦았다. 그 모습이 낯설게 따뜻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은 꼭 피로 갚지 않아도 언젠가 돌아오는구나. 며느리가 돌아간 뒤 가게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이 반쯤 물에 잠겨 있었다. 손끝을 적시며 물살을 바라봤다. 묘하게 파도 같았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그 빛이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에 부딪혀 작은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날 이후 가게는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내게 말했다.
이모님 손맛엔 위로가 있어요. 밥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죠?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오래 씹은 인생 맛인가 봐요.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시장 끝쪽 바닷가로 걸었다. 바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따뜻해졌다. 가방에서 낡은 장갑을 꺼내 살짝 쥐어봤다. 그 장갑 안엔 평생의 삶이, 손끝의 고단함이, 그리고 아직 남은 온기가 들어 있었다. 그래, 이 손으로 다시 시작했으니 이제 이 손으로 끝까지 살아내면 되지.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밀려왔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내 숨 같았다. 진수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살다 보면 미움보다 미안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바람이 그 말을 가져갔다. 멀리 달빛이 번져나갔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 아직 살아있다. 작게 중얼거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가게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마음 같았다. 묵직하지만 따뜻한 나를 다시 일으켜준 세상의 빛.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웃었다. 오늘도 고맙다. 그 말이 가게 안에 고요히 번졌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 주변의 바다 같은 사람을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삶의 파도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